새벽 2시 파출소에서 걸려온 전화. 그 전화를 받은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 어르신 보호자이신가요? 어르신이 지금 파출소에 계십니다. 그날 어머니는 저를 몰라보셨습니다. 41년을 함께 산 딸을 평생 은주야라고 불러주시던 그분이 저를 낯선 사람처럼 보셨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우리 삶에 들어온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은주야, 밥 먹었니?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을 때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어머니는 말을 멈추셨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아가씨, 거기 누구야?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가씨라는 단어가 귓전을 때렸다. 나는 당신의 딸이에요. 41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누군지 모르셨다. 어머니, 저예요. 은주요. 은주? 아, 맞다. 은주, 은주. 어머니는 내 이름을 되뇌시다 말고 웃으셨다. 민망한 듯, 미안한 듯한 웃음이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괜찮다고. 피곤하셔서 그런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아가씨, 거기 누구야? 그 말이 계속 반복됐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어린 시절 소풍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내 결혼식 사진, 모든 사진 속에 어머니가 계셨다. 활짝 웃으신 얼굴, 내 어깨를 감싸신 손. 이 모든 순간을 어머니가 잊으신다면, 나를 잊으신다면 눈물이 앨범 위로 떨어졌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어머니는 내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모른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전화했다. 이번엔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은주야, 어제 전화했었니? 네, 어머니. 통화했어요. 그랬구나. 요즘 깜빡깜빡해서 말이야. 순간적인 건망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도 요즘 피곤해서 깜빡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나는 주말에 어머니 댁에 가기로 했다. 토요일 오후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반겨주셨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은주야, 엄마가 요즘 조금 이상해. 자기 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가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여전히 나를 키워주신 그 손이었다. 병원 한번 가볼까요? 요즘 건강검진 받으신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래야 할까? 네, 같이 가요,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어머니를 안아드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다음날 아침, 화장실이 어디야? 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리번거렸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저기요, 어머니. 복도 끝에. 아, 그래. 어머니는 복도를 향해 걸어가셨다가 멈추셨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오셨다.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은주야, 화장실이. 어머니, 같이 갈게요.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다. 30년 넘게 사신 집이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도 집안을 다닐 수 있던 분이셨다. 그런 어머니가 화장실을 찾지 못하셨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머릿속을 스쳤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증상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공간 인식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자주 집안에서 길을 잃으셨다. 자기 방을 찾지 못해 내 방문을 여시거나 부엌에서 거실로 가려다 현관으로 나가시려 하셨다. 어느 날 밤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급히 방문을 열고 나가니 어머니가 주방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어머니, 달려가 부축해드렸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무릎에 피가 나 있었다. 화장실 가려고. 어머니는 울먹이셨다. 부끄러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내 가슴이 미어졌다.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길을 잃고 넘어져 오시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다. 소독약을 바르면서 눈물이 났다. 어머니도 우셨다. 우리는 한참 동안 주방 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다. 다음 날 나는 집안을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화장실 문에 큰 글씨로 화장실이라고 써서 붙였고, 어머니 방에서 화장실까지 바닥에 야광 테이프를 붙였고, 거실 벽에는 부엌이라고 써서 화살표를 붙이고, 방이라고 써서 화살표를 붙여 놓았다. 처음엔 어머니가 거부하셨다. 나 아직 괜찮아. 이러면 마치 내가 치매 환자 같잖아. 어머니, 이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밤에 불 안 켜고 다니실 때 길 찾기 쉽게요.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 병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어머니는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셨다. 야광 테이프를 따라 조심히 걸어가셨다가 돌아오셨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머니, 혼자 다녀오셨네요. 응. 이 줄이 있으니까 찾기 쉽더라.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다. 그 웃음에 내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다. 집이 완전히 예전 같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 나는 어머니와 손을 잡고 앉아 차를 마셨다. 집은 낯설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침 식사 후 나는 약통을 들고 어머니 앞에 섰다. 그런데 약봉지가 보이지 않았다. 분명 어제 여기에 놔뒀는데. 어머니, 여기 있던 약봉지 보셨어요? 무슨 약? 이 파란 봉지요. 어제 병원에서 받아온 거.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나는 집안을 뒤졌다. 부엌, 거실, 어머니 방, 어디에도 없었다. 일주일치 약이었다. 혈압약, 치매 치료제가 들어있었다.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혹시 어디 옮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나는 몰라. 내가 왜 내 물건을 만지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당황했다. 비난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숨긴 거 아니야?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네, 제가요? 그래, 내가 내 약을 훔쳐서 어디 팔려고 그러는 거지?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의심하는 얼굴이었다. 내가 약을 훔쳤다고, 팔아먹으려 한다고 믿고 계셨다. 어머니, 제가 왜 그래요? 제가 약을 구해드리는 사람인데.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애들이 다 그래. 부모 재산 노리고. 어머니가 나를 밀쳤다. 약하게 밀었지만 마음은 크게 무너졌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눈물을 참았다. 어머니,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쾅 닫으셨다. 나는 거실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억울함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평생 나를 믿어주시던 어머니가 나를 도둑 취급하셨다. 1시간쯤 지나 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어머니, 제가 병원 가서 약 다시 받아올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틈으로 말했다. 어머니, 화나신 거 알아요. 근데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더 아프세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울어서 눈이 빨개진 얼굴로 서 계셨다. 은주야, 미안해. 엄마가 또. 괜찮아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도 날 안으셨다.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오후 집안을 다시 뒤지던 중 냉장고 야채칸에서 약봉지를 찾았다. 어머니가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넣어두신 것 같았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어이없으면서도 이해가 됐다. 어머니, 약 찾았어요. 냉장고에 있었어요. 냉장고에? 내가 거기다 넣었나?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드셨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건 괜찮아요. 저도 약 찾느라 짜증냈죠. 우리 둘 다 미안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웃으셨다. 나도 따라 웃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우린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그날 밤 나는 약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투명한 약 케이스에 요일별로 구분해 담고 식탁 위 정해진 자리에 두기로 했다. 작은 변화가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따르릉 전화 벨소리. 새벽 2시 17분. 핸드폰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깼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울 파출소입니다. 혹시 김순자 어르신 보호자이신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맞아요. 제 어머니신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이 지금 파출소에 계십니다. 새벽에 배회하시는 걸 발견해서 모셨어요. 주소를 물어봐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제 어머니 집에서 잘 때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다. 내가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신 거였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차를 몰고 파출소로 향하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다. 추운 새벽거리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 길을 헤매며 얼마나 불안했을까?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조바심이 났다. 손은 핸들을 잡은 채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다.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셨다. 얇은 잠옷 위에 카디건만 걸치신 모습이었다. 신발은 슬리퍼였다. 12월의 추운 날씨에 어머니,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가씨가 누구세요? 어머니가 나를 밀어냈다. 나를 몰라보셨다.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다. 계속 집에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집 주소를 모르시네요. 담요를 가져다 어머니께 덮어드렸다. 경찰관이 건넨 따뜻한 차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천천히 말을 걸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집에 가야 하는데. 네, 같이 가요.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집까지 가는 내내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다. 여기가 어디야라고 몇 번이나 물으셨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다.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어머니는 지쳐서 금방 잠드셨다. 나는 거실로 나와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어머니도 위험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현관문에 보조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위치가 높아서 어머니가 쉽게 열 수 없는 곳이었다. 창문에도 잠금 장치를 추가했다. 어머니는 불편해하셨다. 나를 가두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거예요. 어젯밤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다. 나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미안해, 은주야.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밤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어머니가 혹시 또 나가시는 건 아닐까 귀를 기울이며 얕은 잠만 잤다. 공포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김은주 씨, 이번 주까지 보고서 제출 가능하세요? 팀장의 메시지를 보며 한숨이 나왔다. 가능할 리 없었다. 지난 일주일간 회사에 제대로 나간 날이 며칠이나 됐을까? 어머니가 약 먹는 걸 확인하고 점심 챙겨드리고 또 저녁 때 가서 돌보고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노트북을 켜놓고도 한 줄도 쓰지 못했다. 핸드폰만 계속 확인했다. 어머니가 전화하실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친구에게서 온 카톡도 읽지 않고 넘기기 일쑤였다. 은주야, 요즘 왜 이래? 연락 좀 해. 미안했지만 답장할 여유가 없었다. 사람 만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왜 나만 이러는 걸까? 오빠는 미국에 있었다.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다. 전화해도 동생이 가까이 있으니까라며 돈만 보내줬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어머니 걱정하는 건 나였다. 어머니가 나를 몰라볼 때 가슴 찢어지는 건 나였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인데. 하지만 솔직했다. 나는 버거웠다. 너무 힘들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을 봤다. 눈밑은 까맣게 그을렸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몸무게는 6kg이나 빠져 있었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다. 은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팀장이 회의실로 불렀다. 해고 통보일까봐 가슴이 두근거렸다. 최근에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눈물이 터졌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다. 나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치매 진단, 밤에 전화, 약 사건, 잠 못 이루는 밤들. 팀장은 조용히 들어주셨다. 재택근무 하루 늘려드릴게요. 그리고 당분간 중요하지 않은 업무만 배정할게요. 혼자 버티지 마시고 사내 복지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간병 휴직제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퇴근 후 검색해봤다. 치매안심센터, 요양보호사, 주간보호센터. 몰랐던 지원들이 많았다. 혼자 버틸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치매안심센터 상담사를 만난 날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딸 혼자 버틸 병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 3회 요양보호사님이 어머니를 돌봐주기로 했다. 주간보호센터도 주 2회 이용하기로 했다. 처음엔 어머니가 거부하셨지만 설득 끝에 동의하셨다. 시스템이 잡히자 내 시간도 생겼다. 회사 일도 조금씩 정리됐다. 친구와 밥도 먹었다.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다. 거울을 봤을 때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나는 다시 나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머니 집으로 향하면서 생각했다. 돌봄은 마라톤이다. 혼자 전력 질주하면 중간에 쓰러진다.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 치매안심센터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문을 열면 어머니의 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누가 날 볼까봐,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다. 저 사람 엄마 치매래라는 수군거림이 들릴 것 같았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예약 시간까지 5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르신 증상이 어떠신가요? 상담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목이 메었다. 어머니가 나를 몰라본 일, 밤에 배회하신 일, 약을 의심하신 일. 하나하나 말하는 게 너무 괴로웠다. 혼자 돌보고 계신 거죠? 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 지금까지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다. 다들 어머니 상태가 어때? 치매래? 하고 물었지. 내가 어떤지는 아무도 관심 없었다.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티슈를 건네받고 한참을 울었다. 상담사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다. 울음이 멈추자 그가 말했다. 혼자 버티시면 안 돼요. 보호자가 쓰러지면 어르신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상담사는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기록의 중요성, 규칙적인 일상, 환경 정리, 지역 자원 활용법. 메모지에 빠르게 적었다. 먼저 기록장을 만드세요. 어르신의 하루 일과 드신 약, 특이사항을 매일 적는 거예요. 그러면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요? 네. 언제 증상이 심해지는지, 무엇이 어르신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게 되면 대처가 쉬워져요. 집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다. 어머니 돌봄 일지라고 표지에 썼다. 첫 페이지에 오늘 날짜와 어머니의 상태를 적었다. 오전 나를 알아보심. 아침 식사 잘하심. 점심밥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심. 다시 달라고 함. 오후 옷장을 뒤지며 뭔가를 찾으심. 무얼 찾는지 모르심. 저녁 약 복용. 잠자리에 드심. 적다 보니 패턴이 보였다. 점심 이후로 혼란이 심해졌다. 낮잠을 안 자셔서 그런 걸까? 다음 날부터 점심 후 낮잠 시간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복용하는 약 달력도 만들었다. 벽에 걸 수 있는 큰 달력에 요일별로 약을 붙였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했다. 어머니가 보기 쉽게 글씨도 크게 썼다. 하루 일정표도 작성했다. 8시 기상 세면, 9시 아침 식사, 약 복용, 10시 산책 또는 TV 시청, 12시 점심 식사, 2시 낮잠, 4시 간식,
간단한 활동. 6시 저녁 식사, 약 복용. 9시 취침 준비. 일주일 후 변화가 보였다. 규칙적인 일상이 어머니를 안정시켰다. 낮잠을 자고 나니 오후에 혼란이 줄었다. 일정표를 보며 아, 이제 밥 먹을 시간이구나 하고 스스로 준비하셨다. 기록장을 보니 어머니의 좋은 시간대도 알 수 있었다. 오전이 가장 또렷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오전에 하기로 했다. 상담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선생님 많이 좋아졌어요. 기록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이제 지역 자원도 알아보세요.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치매 카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게 누군가 손전등을 건네준 기분이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다. 어머니, 내일 산책 갈까요? 날씨 좋대요. 그래, 좋지. 어머니가 웃으셨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 제가 누구게요? 물어보는 게 무서웠다.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오늘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시는지.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은주. 아니야? 맞아요. 은주예요, 어머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매일 이랬다. 어떤 날은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못 알아보셨다. 같은 증상이 매일 나를 지치게 했다. 은주가 내 딸이지? 네,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렇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다. 내 가슴이 아팠다. 나는 어머니를 완벽히 기억하는데 어머니는 나를 흐릿하게 기억하셨다. 어느 날은 완전히 나를 몰라보셨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어머니, 저예요. 은주요. 은주? 은주가 누군데? 심장이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다. 나는 어머니 인생의 절반이었다. 함께 웃고 울고 살아온 41년이었다. 그 모든 게 지워진 것 같았다. 어머니의 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매일 유치원에 데려다 주셨잖아요. 손잡고 걸으면서 모르겠어요. 나가주세요. 어머니는 나를 밀쳤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눈물이 쏟아졌다. 화장실로 들어가 울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이름을 잃는다는 건 이런 기분일까? 존재를 잃는 기분. 어머니 안에서 내가 지워지는 기분.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계셨다. 어머니, 음악 들으실래요? 대답 없이 어머니를 보셨다. 나는 핸드폰으로 옛날 노래를 틀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좋아하시던 노래. 아, 옛날이요. 노래가 흐르자 어머니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고개를 까딱이시며 흥얼거리기 시작하셨다.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인데. 같이 들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조심스럽게 잡으셨다. 이 손이 좋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내가 누군지 몰라도 내 손은 좋다고 하셨다. 기억은 없어도 감정은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는 대신 감정을 나누기로 했다. 매일 같은 노래를 들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트로트, 옛날가요. 음악이 흐르면 어머니는 편안해 하셨다. 매일 같은 길을 산책했다. 집 앞 공원, 벤치, 연못. 같은 길을 걸으면 어머니가 안정감을 느끼셨다. 매일 같은 말을 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는 소중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 말이 마음에 남기를 바랐다. 어느 날 산책 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 길,
자주 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매일 와요. 누구랑? 어머니랑 저랑요. 그렇구나. 좋은 곳이야. 어머니는 웃으셨다.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이 순간이 좋다는 걸 느끼셨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고마워. 왜요? 그냥, 고마워. 이유를 몰라도 괜찮았다. 감사함은 전해졌다. 나는 어머니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기억은 사라져도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저녁에 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다. 모르겠어.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매일이 이랬다. 아침의 기억이 점심에 사라지고 점심의 기억이 저녁에 사라졌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어머니 안에 쌓이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다. 오늘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웃으시던 모습, 공원 산책하는 모습. 어머니, 오늘 이런 일 있었어요. 봐요. 아, 그랬구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함께 만든 순간들이 한쪽에만 남는 게 슬펐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사라진다는 걸. 어머니 안에서, 그리고 결국엔 내 안에서도.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힘들었던 순간만 기억하게 되는 건 아닐까? 어머니와 웃었던 순간들은 다 잊혀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돌봄의 무게에 눌려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뭔가를 해야 했다. 이 시간들을 붙잡아야 했다.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했다. 치매 환자 기록, 추억 만들기, 메모리북. 여러 정보가 나왔다. 사진과 글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들이었다. 그래, 이거다. 나는 노트와 펜을 꺼냈다.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 후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 여기 봐요. 찰칵? 왜 사진을 찍어? 추억 만들려고요. 빈 앨범을 샀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함께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아침 식사 장면, 산책하는 모습, TV 보며 웃는 얼굴.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을 적었다. 2024년 12월 15일 어머니와 된장찌개 먹었어요. 맛있다고 하셨어요. 2024년 12월 16일 공원에서 비둘기 봤어요. 어머니가 귀엽네 하셨어요. 2024년 12월 17일 옛날 노래 들으며 춤췄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이 살아났다.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됐다. 저녁마다 어머니와 함께 앨범을 봤다. 어머니, 오늘 이런 일 있었어요. 아, 그랬어? 재미있었겠다.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며 웃으셨다. 나 웃고 있네. 날씨가 좋았나 봐 하시며 사진 속 자신을 구경하셨다. 한 달 후 앨범이 두툼해졌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의 하루들이 펼쳐졌다. 웃는 얼굴, 산책하는 뒷모습, 손잡은 사진. 어머니는 앨범 보는 걸 좋아하셨다. 이 사람이 누구야? 어머니예요. 내가 이렇게 웃고 있네. 행복해 보여. 네, 행복하세요. 저랑 함께 계셔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진을 쓰다듬으셨다. 기억은 없어도 사진 속 감정은 느껴지시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은주야, 이 사진들. 나중에 너 혼자 볼 때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는 아셨다. 이 앨범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어머니, 우리 더 많이 찍어요. 매일매일. 그래, 그러자. 우리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과거를 붙잡는 대신 현재를 쌓아갔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추억이 됐다. 어머니가 잊어도 나는 기억했다. 그리고 사진이 우리 둘 다 기억하게 해줬다.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가 치매와 싸우는 방법이다.
빼앗기는 대신 채워가는 것. 잃는 대신 만들어가는 것. 어머니, 제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는 게 무서웠지만 알고 싶었다. 오늘은 어머니가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다. 눈썹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으셨다. 이름이.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미안해. 생각이 안 나.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답답한 표정으로 자신의 머리를 두드리셨다. 왜 이럴까? 분명 아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내 이름을 말하지 못하셨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 안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다는 게 실감났다. 은주라는 이름.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태어나서 처음 들은 소리. 평생 어머니 입에서 수만 번 불렸던 이름. 그 이름이 지워졌다. 나는 어머니에게 누구일까? 이름 없는 사람. 얼굴만 어렴풋이 아는 사람. 매일 옆에 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나는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었다. 곧 완전히 잊으실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다.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모르는 날이 온다. 낯선 사람처럼 나를 보는 날이. 그날이 오면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 며칠이 지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셨다. 저기요, 아가씨,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어머니 곁에 있었다. 손을 잡고 밥을 챙기고 함께 웃었다. 어느 오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보셨다. 좋다. 뭐가요, 어머니? 이렇게 너랑 있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름을 몰라도 나와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하셨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다. 어머니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다. 은주야. 시간이 멈췄다. 내 이름이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셨다. 네. 은주야, 김치 좀 더 줘.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나는 멍하니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방금, 왜, 김치 안 줄 거야? 아, 네. 줄게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다. 김치를 어머니 접시에 올려드리며 눈물이 났다. 왜 울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치를 드셨다. 곧 다시 잊으실 거였다. 내일이면, 아니 1시간 후면 또 내 이름을 모르실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는 날 은주라고 불러주셨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오래가지 않아도 이 순간은 진짜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웃음이 났다. 행복했다. 이 병이 모든 걸 앗아가진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였고 나는 여전히 은주였다. 거실로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다. 어머니, 왜? 사랑해요. 어머니는 나를 보며 웃으셨다. 나도. 끝까지 말씀하지 못하셨다. 하지만 괜찮았다. 어머니의 눈빛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은 기억하셨다.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단 한 번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6개월이 흘렀다. 어머니의 증상은 천천히 진행됐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다. 어떤 날은 또렷하셨고 어떤 날은 혼란스러워하셨다. 요양보호사님이 말씀하셨다. 요즘 어르신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알고 있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말수가 줄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증상이 중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무거웠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밤마다 생각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완전히 나를 잊는 날이 올까? 말도 못하시고 걷지도 못하시는 날이 온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웠다. 미래가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을 놓친다는 걸.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 시간을 걱정으로 채울 순 없었다. 오늘을 살아야 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 했다.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다. 치매는 끝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치매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10번 해도 10번 대답했다. 짜증 대신 인내를. 어머니가 나를 몰라봐도 상처받지 않았다. 실망 대신 이해를.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주 3회 요양보호사, 주 2회 주간보호센터, 매일 기록, 매일 사진.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나도 나를 돌보기 시작했다. 주 1회는 친구를 만났다. 월 1회는 영화를 봤다. 나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돌보는 자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 어머니와의 시간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기억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을 나눴다. 함께 웃고 손잡고 노래 들었다. 매일 오후 어머니와 산책했다. 같은 길이었다. 집 앞 공원, 벤치, 연못. 어머니는 매번 처음 온 것처럼 신기해하셨다. 여기 참 좋다. 네, 좋아요. 자주 와야겠어. 매일 와요, 어머니. 어머니는 놀라셨다가 웃으셨다. 그랬어? 나도 웃었다. 똑같은 대화를 매일 했지만 매번 새로웠다. 어머니에게는 어느 겨울 오후 눈이 내렸다.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어머니는 눈송이를 손으로 받으시며 아이처럼 좋아하셨다. 예쁘다. 네,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눈 내리는 걸 봤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따뜻했다. 고맙다. 뭐가요? 그냥 고맙다. 이렇게 있어줘서.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는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아시는 건지 몰랐다. 하지만 감사하다고 하셨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내가 그랬어? 네. 평생 그러셨어요. 그렇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을 보셨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였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이 조용히 하얘졌다. 나는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어머니도 가만히 계셨다. 이 순간을 기억할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잊어도 제가 기억할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겠다고. 웃었던 날도, 울었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아름다웠던 날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셨다. 옛날 노래였다. 나도 따라 불렀다.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치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머니의 기억은 계속 사라지고 있다. 내일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실지, 내 이름을 부르실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기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어머니는 나를 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밤새 간호해주시던 손길을, 학교 보내시며 웃으시던 얼굴을, 평생 나를 사랑해주신 마음을. 이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할 차례다. 어머니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기억을 요구하지 않고, 완벽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오늘도 우리는 손을 잡고 걷는다. 같은 길을 천천히. 어머니는 매번 처음 온 것처럼 신기해하신다. 나는 매번 처음 온 것처럼 설명해드린다. 어머니, 여기 우리 단골길이에요. 그래, 좋은데. 네, 좋죠. 단순한 대화. 하지만 충분하다. 우리는 함께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앨범은 계속 두꺼워진다. 매일매일 쌓이는 사진들, 웃는 얼굴, 손잡은 모습, 함께한 순간들. 어머니가 잊어도 사진이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불안은 관리로 바뀌었다. 체계가 잡히니 혼란이 줄었다. 공포는 이해로 바뀌었다. 이 병을 알아가니 대처할 수 있었다. 해결책을 찾았다. 혼자가 아닌 함께. 그리고 안심을 얻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치매는 끝이 아니었다. 다른 시작이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기억 대신 감정으로, 과거 대신 현재로, 완벽 대신 있는 그대로. 오늘 저녁 어머니와 차를 마신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신다. 날씨가 참 좋네. 네, 좋아요. 누구랑 사는 거야, 여기? 어머니랑 저랑요. 그렇구나. 좋은 사람이네. 나는 웃는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웃는다. 네,
어머니도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웃으신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아름다운 노을이다. 어머니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까지.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기를.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온다.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른다.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실지 아니면 낯선 사람으로 보실지. 하지만 괜찮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손을 잡고 함께 걸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는 함께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사랑의 방식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힘들어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어머니와 나 우리 둘만의 방식이니까. 해는 완전히 졌다. 어머니가 하품을 하신다. 졸리네. 주무시러 가실래요? 그래야겠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신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불을 끈다. 잘 자요 어머니. 그래 너도. 문을 닫고 나오며 뒤를 돌아본다. 어머니는 벌써 잠드셨다. 평화로운 얼굴이다. 거실로 돌아와 앨범을 편다. 오늘 찍은 사진을 붙인다. 산책하는 뒷모습, 손잡은 사진, 웃는 얼굴, 날짜와 문장을 적는다. 2024년 12월 18일. 어머니와 눈 오는 공원을 걸었다.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셨다. 나도 고마웠다. 함께여서 앨범을 덮고 창밖을 본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 세상이 조용히 하얘진다. 나는 미소 짓는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무너지지만 일어선다. 잊혀지지만 사랑한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또 함께 걸을 것이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오늘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딸,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